그 사이 이 남성은 경찰을 흉기로 다시 공격했고 공포탄을 쐈지만 공격이 멈추지 않아 이를 제압하기 위해 실탄을 발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에 맞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경찰은 얼굴 등에 상해를 입고 응급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찰은 총기 사용 적절성 여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정입니다. 어제 경기 안성시의 세종 안성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교각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업체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오늘 공사 업체 등을 포함해 관련자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설명하며 조만간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한 현장 감식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사고 직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사고 대책 본부를 꾸리고 경찰청과 소방청,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이 대표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중하순쯤 내려질 전망입니다. 신현욱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이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법원이 잘 가려낼 겁니다. 결심 공판에선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이 각각 40분씩 이 대표를 신문합니다. 이후 양측은 1시간씩 최종 의견을 진술하는데 검찰이 이때 구형을 하고 이 대표가 최후 진술을 하게 됩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실무자 고 김문기 씨를 알게 된 시점과 계기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당시 발언이 이 대표의 주관적인 인식이나 기억 표명에 대한 것이라 허위사실 공표로 봐서는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에 이 대표의 어느 발언이 공소사실에 포함되는지 명확히 특정하라고 요구했고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통상 결심 공판으로부터 약 한 달 뒤 선고가 내려지는 점을 고려하면 3월 중하순쯤 항소심 선고가 나올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항소심 선고는 1심 선고로부터 3달 뒤인 2월 15일까지, 대법원 선고는 5월 15일까지 나와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행 규정입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이 이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차례로 지연된 만큼 5월 안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오 시장 후원자 김한정 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은 오늘 오전부터 서울과 제주에 있는 김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 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오 시장의 지인이자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로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측에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오 시장 대신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5명을 기록하며 9년 만에 소폭 반등했습니다. 결혼 정령 인구가 늘었고 코로나19로 급감했던 혼인 건수가 회복된 영향 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8,300명입니다. 전년인 2023년에 비해 8,300명, 3.6% 증가했습니다. 하락세를 잇던 출생아 숫자가 증가세를 보인 건 2015년 이후 9년 만입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도 2023년 0.72명에서 지난해 0.75명으로 0.03명 증가했습니다. 출산율이 이렇게 반등한 건 30대 여성 인구가 늘었고 코로나19로 급감했던 혼인 건수가 2022년 하반기부터 회복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결혼 2년 내 출산 비율이 소폭 증가하는 등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한 것도 출산율 반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에서 나오는 사회조사에서 2년마다 이제 결혼과 자녀 출산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3% 정도 증가를 보였습니다.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은 33.7세로 전년에 비해 0.1세 더 상승했지만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은 35.9%로 전년보다 0.4%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고령 산모의 비중이 준 건 1987년 이후 처음입니다. 출산의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혼인 건수는 지난해 22만 2천여 건으로 전년에 비해 15% 가까이 늘며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역시 30대 인구 증가와 함께 정책 지원 효과도 일부 있는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사망자는 35만 8,400명으로 전년보다 1.7% 증가했습니다. 태어난 사람보다 사망한 사람이 더 많아 인구는 12만 명 자연 감소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늘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에 대해 면제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안 장관은 오늘부터 오는 28일까지 워싱턴 DC에서 미국 행정부와 주 의원 등을 면담하고 관세 부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미 상무부 등 정부 관계자와 만나 철강 등에 부과된 25% 품목별 관세와 4월로 예고된 상호 관세 면제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또 조선 에너지 등 분야에서의 한미 협력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종전 협상의 첫 번째 관문이었던 히토류 등 광물 거래 협상에 합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협정 체결을 강요당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전쟁 지원 대가로 요구한 우크라이나 광물 개발 지분 협상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우크라이나가 히토류와 석유 가스의 미국의 지분을 보장하고 공동 개발하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은 우크라이나 내각이 현지 시각 26일 미국과의 이른바 광물협정에 서명을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협정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하면서도 내용 공개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It's critical that this deal is signed. He expects President Zelensky to sign a deal. This is to recoup American tax dollars that have been funding Ukraine's national defense. 앞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히토류 광물 등에 대한 50% 지분 등을 요구했지만 우크라이나가 거부하며 협정 체결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구체적 안전 보장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양측은 경제협정을 통한 파트너십을 사실상의 안전 보장으로 간주하는 쪽으로 한 발씩 물러서며 최종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현지 시각 28일 워싱턴을 찾아 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I hear that he's coming on Friday. Certainly it's okay with me if he'd like to, and he would like to sign it together with me, and I understand that's a big deal, very big deal. 트럼프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낸 돈과 무기를 회수하면서 우크라이나의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합의를 강요당했다는 평가 속에 이번 협정이 1차 대전 이후 패전국 독일에 배상금을 부과한 베르사유 조약보다 더 심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1억 원을 내면 미국에 영주권을 주는 골드카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약 2주 뒤부터 새 비자 프로그램인 골드카드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골드카드 제도는 기존에 미국에 최소 90만 달러, 약 13억 원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기존의 투자 이민 제도를 없애는 대신 새로 시행되는데 기존보다 60억 원 가까이 더 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로 등장한 이후 유럽 정치에까지 개입해온 일론 머스크가 본인의 전기차 사업에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에서 테슬라 판매량이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고 밤사이에 주가는 8% 넘게 폭락했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유럽에서 일론 머스크의 전기차 테슬라 판매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유럽에선 전기차 판매량이 1년 전보다 37% 급증했지만 테슬라 판매량은 절반 가까이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유럽 주요국에서의 판매가 저조했습니다. 독일에선 2021년 7월 이후, 프랑스에선 2022년 8월 이후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고 영국에선 중국의 비아디에도 밀렸습니다. 이에 따라 테슬라의 주가는 밤사이 8% 넘게 폭락했습니다. 이런 판매량 하락은 머스크의 유럽 정치 개입에 대한 반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머스크는 독일 총선을 앞두고 극우정당 AFD와의 대담을 자신의 소셜미디어로 생중계하는 등 극우정당을 공공연히 지지했고 영국 현 총리에 대해선 국가적 수치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Ich sage ausdrücklich, in diesem Land darf man nicht einfach mit Beleidigung durch die Gegend gehen. Nicht in dieser Halle darf es jemand, nicht auf dem Marktplatz, nicht in irgendeinem Park und auch nicht in den sozialen Medien. 시장조사업체 유고브를 보면 독일과 영국에서 일론 머스크가 비호감이라는 답변이 모두 71%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 주가 폭락에 소비자 신뢰도까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하락했습니다. 2021년 8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소비자 신뢰도가 성장에 대한 우려를 키운 겁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선 올해 2차례 기준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기대가 높아졌고 미 10년 만기 국채금리 등 시장금리가 낮아졌습니다.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은 한때 최고점보다 20% 넘게 떨어진 8만 5천 달러 선에서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